네, 청원경찰법 마지막 파트. 청원경찰법에서 제가 별도로 외우기 편하라고 또는 등장하지 않아서 연관짓지 못했던 시행령, 시행규칙 파트입니다. 1조 목적은 따로 읽어보시고 시행령 15조로 가시면은 분사기의 휴대가 있습니다. 청원주는 총검법, 이거 경찰 장비 안전관리 규정이 아니라 총검법에 따라서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서 청원경찰한테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우리 그 청원경찰법에서 이 소총 총기를 휴대해야 되는데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분사기를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억나시죠? 복제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경호학에서는 이 지구대 파출소에 소지 신고를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소지 허가를 하더라도 뭐 소지 신고를 해라 이런 뜻이겠죠. 17조 감독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에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음 감독 사항을 복근, 무관치, 복무 규율과 근무 상황, 또 무게 관리 및 취급 사항. 뭐 틀리라고 내려면은 뭐 징계 규정 사항 아니면은 또 무기에 대여, 뭐 무기 대여 일지라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겠죠. 다른 권한 넘은 행동들, 권한 넘은 권자들의 내용이 나왔다거나 또 이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무기 관리 사항은 수시고요. 무기 관리 실태는 이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청원 경찰이니까 경찰청장, 무관실. 경비법에서는 이 무기 관리 실태를 관할 경찰서장이 정하는 바라고 나오고요. 관서장이 정하는 바. 청경법에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혼돈하기 쉬우니까 공부하시다가 또 갑자기 이거 경법법에서는 다르게 봤던 것 같은데 라고 기억을 하실까봐 써놨고요. 두문 복근 무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매달 1회 이상 한다. 청원경찰의 신분은 이건 우리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청원경찰법과 청원경찰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도 특별히 규정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19조 근무 배치 등의 위임. 우리 청원주가 이제 경비업자한테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감독, 근배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 가능합니다. 징계 아니고요. 임용도 아닙니다.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입니다. 인사 감독도 아니겠죠. 우리 청원주랑 시설주랑은 개념이 틀려요. 시설주는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를 말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인데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받으면은 청원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청원주는 이제 자기가 만약에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다. 근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를 뭐 같이 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송국 이럴 때는 이제 운영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같이 쓰는 건데 청원경찰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또 뽑았으면은 비용 절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상 이제 경비업자한테 이걸 위임해라. 위임해서 청원경찰과 특수경비가 같이 있는 이상한 그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경비업자한테 위임한다가 아니라 위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청원주는 근배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때 인사 불이익이나 신분상 보수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청원경찰한테.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이거는 경비법에서 등장하는데 경비법에서는 권자가 경찰청장도 추가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감, 교행시험 허벌범, 보안사무 특징무기, 교행시험 허벌범, 보안사무 특징무기 등이 이제 경비법에서 나온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라면은 청원경찰법에서는 지감, 임용 배치, 무기 제복, 지감, 임용 배치, 무기 제복이라고 해서 우리 위임 사항 있죠. 청원경찰법에서 그 사항과 좀 다르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청원경찰이 제복 착용하거나 무기 휴대하려면은 그 사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범죄 경력 자료를 보거나 뭐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죠. 자, 무기 지급하면 안 되는 사유 뭐 있었죠? 징조사의 연불주성. 경비법에서는 조사 정신 그 밖에. 그리고 청원경찰의 임용이나 배치 등의 인사에 관한 사무. 자, 우리 청원경찰 임용 결격 사무는 뭐가 있었나요? 18피파 5 집류 끝 이선자 횡배추 302 다시 횡배 302 성 103 아동 관련 성범죄는 영원히. 그리고 또 파면해임 53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또 18세 이상이면서 군 면제거나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어야 되고요. 맨눈 0.2가 없다. 맨눈 교정 실력 포함해서 0.8이다. 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60세가 된 때는 당연 퇴직한다.
이렇게 보시고 선고유예. 자, 퇴직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다? 결격 사유인데 우리 임용되기 전에 형의 선고유예로 공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은 그것은 결격이지만 재직을 하다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서 그 기간 중에 있으면은 뭐다? 퇴직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까지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시행령은 끝났고요. 이거는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쭉쭉쭉 넘어가서 시행규칙 파트입니다. 자, 2주 76시간입니다. 2주 76시간. 우리 이거 외우는 거는 한번 같이 제가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리고 나머지 비교하면서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법 과목이지만 경비수사가 목적인 분들을 위해서 경비원, 경비조사도 같이 비교를 할 거고요. 자, 이거 외우실 때 이거는 시간을 다 같이 외워버려요. 제가 앞선 과목들은 하나씩 쓰고 시간을 쓰는 방법이었다면은 이거는 같이 외웁니다. 같이 외우고 뭐 이어서 외우는 방법 아니면 연상해서 외우는 방법 섞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정정8, 정정8 학형청 15. 왜냐하면은 다음 중 청경찰의 학과별 교육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죄송합니다. 다음 중 청경찰의 학술 교육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학술 교육으로. 그럼 뭐 1번 정신교육, 2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3번 형사법. 이렇게 하면은 형사법을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분류도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아, 네 가지네요. 예, 네 가지인데 이 실무교육이 많고 술과는 체포술 같은 거, 호신술 같은 거라고 기억하기 쉽고 나머지 이 두 개가 어려울 테니까 이거를 묶어서 정정8 학형청인데 우리 경찰이니까 또 형사법 배워야 되잖아요. 처형경찰법보다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형사법이 더 양이 많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실무교육을 빼세요. 그래서 경경5, 방방경 3위, 경시소 6사, 정대불 2위, 민민화 3위, 기총총 사체 522, 66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 시간을 감하면 되고요. 두문을 제가 막 외우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연관되게끔 써드릴 거거든요. 한 번에 다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총총 사체란 말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우리 기총총 사체는 어디에 있냐? 예민총총 사체라고 해서 특수경비 신임 교육기관에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다 같이 외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판을 가져왔거든요. 자, 해서 이렇게 딱 크게 써서 A4 용지라면은 뭐 가로로 하나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비원 일반 그리고 경비 지도사 또 특수 경비 처음경찰부터 쓸게요. 네. 그리고 또 특수 경비 이렇게 쓰시고요. 하나하나씩 써보자고요. 우리 지금 또 가려야죠 이거. 가리고 다시 자, 우리 경비원은 처음에 경비업법과 범죄예방론을 배워요. 그리고 또 경비원이니까 특수경비를 제한 과목 배워야겠죠. 시, 호, 신, 기를 외우고요. 그리고 또 경비원은 또 장사가 자기한테 맞대요. 장사 체질이래요. 근데 체질이라 하면 안 되니까 체직 이렇게 끝나면 되고요. 시간은 얘네 두 개가 이론 과목으로서 4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씩 나눠가지고요. 나머지 과목도 다 2 쓰시고 여기서부터 2, 3, 3, 3 쓰면은 된다. 이러면은 장비사용법까지만 2개겠구나. 두 개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경비수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경경태, 화응분, 교체예수, 뭐 일반 경비수사 같은 경우에는 시호신특, 그리고 또 기계론, 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기계경비 개론과 인력경비 실습 머리 끝나거든요. 그럼 이거는 433 232 2324 이렇게 두 문을 써서 외우면 되고요. 시호신특은 나머지 다 2시간씩 잡으시고 또 기계로는 3시간, 실습은 5시간 하면은 다 합치면 44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배운 처원경찰법 뭐 이거 과목은 제가 두 문 따드렸지만 뭐 경비업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테러 예방 아니면 또 화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응급처치, 분사기, 화재 예방일 것 같아요. 이게 화재 예방 아니면 뭐 화재 관련된 것 같고요. 교육법,
또 예절법, 체포, 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수가 뭐가 있을까요? 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시험신기에서 이거 뭐 시설경비, 호송공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회경비, 또 장비사용법, 또 체포, 직무예절교육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처형경찰법은 정정 8, 학형청 15,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정신교육, 학술교육, 실무교육으로 경경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오고요. 방방경, 방범, 그리고 또 경시소. 이 보시면은 경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면 좋고요. 얘는 3이 우리 소방도 중요하지만 처형경찰이 경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게 더 커요. 시설경비가 더 크다. 시설경비 과목이. 그래서 6, 4 쓰시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두 문자가 나와요. 정대불이라고. 좀 이름이 단어가 재밌지 않나요? 정대불. 그래서 이거는 또 2 이렇게 쓰시고요. 민민화라고 해서 민방공 화생방인데 얘도 앞에 게 길어서 3이 이렇게 쓰고 기총 4체인데 기본술이 중요해서 5시간, 총 관련된 거 2시간, 사격술 중요해서 6시간, 체포술 중요해서 6시간 이렇게 쓰면은 나머지 뭐 평가 관련돼서 3시간 정도가 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76시간 쓰면 되고요. 특수경비는 제가 앞에 거 조금만 외우라 했어요. 앞에 거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경경청, 경찰관 직무집행법 맞나요? 경비법과 성경찰법, 경직법까지 해서 8시간, 또 헌법, 형사법에서 4시간, 경경청 헌영, 범죄 예방론에서 3시간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는 과목만 외워라. 시간까지 다 외우면은 너무 과소비다. 그래서 정신폭발, 테러를 당하니까 정신폭발, 테러를 당하니까 뭐 화흥분, 화흥분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화흥분, 또 뭐 예민, 총총, 사체까지가 나오거든요. 또 시설, 기계. 그래서 화흥분까지 썼다면은 이제 관출보, 관찰일지, 출입일지, 뭐 보안 이렇게 하면은 과목을 제가 다 썼어요. 뭐 시간 안 썼지만 하시면은 우리 총 나오는 이 경비법, 처형경찰법 관련돼서 나오는 신임교육 과목을 다 썼거든요. 이게 문제는 4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매년 2문제 정도 나왔고 처형경찰법에서 하나, 경비법에서 하나 나왔는데 이걸 맞춰야 한다.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외워서 풀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다 같이 이 정도만 외우면 되고요. 과목 이름을 가끔씩 궁금하다.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두문 썼다가 내가 이 과목은 무슨 과목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하는 거는 뭐 별표 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별표랑 비교하시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복의 착용 시기. 제복 착용 시기는 하복, 동복은 이제 청원주가 결정하되 통일해라. 통일. 사업소마다 하복이나 동복의 착용 시기를 청원주가 결정하되 따로 구분하지 마라. 뭐 어디 A 사업소는 하복, B 사업소는 동복 이런 거 안 된다. 다 통일해라. 신분증명서는 이제 공무원증이 아니다. 청원주가 결정하는 신분증이다. 청원주가 발행하고 사업자별로 통일하고요. 이 근무 중에는 항상 휴대합니다. 근무 중에는. 그리고 급여품 및 대여품인데 여러분 급여품은 뭐라 그랬죠? 퇴직할 때 가져가도 돼. 대여품은 퇴직할 때 반납하고 가야 돼. 그리고 처형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것도 문제를 한번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선가 대구시였나 충북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거 한번 근데 이런 거를 좀 문제로 내기엔 조금 그렇다고 보이죠. 자, 대여품이 중요하죠. 자, 이거는 허경 가분포 앞 문자 따서 허경 가분포 이렇게 외우시고요. 경찰 장구는 포경 허우, 포승 경찰봉, 허리띠 호각. 호각은 뭐다? 급여품이다. 허경 가분포 허리띠 경찰봉, 가슴 표장 분사기. 포승은 이제 대여품이라서 반납해라. 퇴직할 때 반납해라. 직무교육 소속 처형경찰에게 매월 4시간 이상, 경비원 매월 4시간 이상, 특수경비 매월 6시간 이상. 이것도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처형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직무 집행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할 수 있다. 파견해서. 이거 경비법에서는 서장뿐만 아니라 시도경찰청장도 가능하죠. 14조 근무 요령.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이거는 처음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법조문을 읽어드릴게요. 1항
자체 경비를 하는 입초 근무자는 경비구역이나 정문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 내부 외부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자, 움직임을 감시한다. 이것만 바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손해 근무자랑 비교하면서 보세요. 입초 근무자는 뭐 정문을 떠올리세요. 정문. 문 앞에서 이제 불심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니면 확인하고요. 뭐 출입일지 쓰고요. 그런 분들이고, 업무 처리 및 자체 경비. 사무소에서 뭐 CCTV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전화 대기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인데,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한테 보고하고 그 지시 따릅니다. 자, 우리 할 때는 보고할 때 서장한테 보고할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기 전에 구두로 먼저 해라. 구두로. 순찰 근무자는 청원주가 경찰서장이 지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경편배계라고 해서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누가 제출하죠? 청원주가 제출하잖아요. 시도경찰청장한테. 그때 정한 경비구역을 일정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누가? 순찰 근무자가. 이때 단독 또는 복수,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정선 순찰이 정해진 구역을 시간 순서대로 순찰하는 게 정선 순찰이고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요점 순찰 또는 난선 순찰을 합니다. 요점 순찰은 요약해서, 마음대로 요약해서. 근데 청원경찰이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청원주입니다. 청원주. 허락이 있어야 돼요. 난선 순찰은 마음대로, 또 역선 순찰은 역으로. 요점 순찰과 난선 순찰, 역선 순찰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 계절적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인원이 갑자기 부족하다던가 아니면은 범죄 예방 우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선 순찰로 인해서 뭐 11시에는 뭐 문을 돌고 2시에는 옥상에 가더라, 이런 거를 알고 침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선, 난선, 복수 이런 게 있구나. 원칙은 뭐다? 정선 순찰. 자, 대기 근무자는 손해 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손해 근무입니다. 손해 근무. 그죠? 이제 밖에서 서서 쉬는 사람은 대기 근무자라 볼 수 없겠죠. 자, 문서의 장부와 비치. 이것도 이제 또 외워야 되는 건데, 이거 경비법에서도 나오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외우냐? 이거는 금방 외워져요. 왜냐하면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 감전 교대여 요구서. 감전 교대여 요구서. 경비법에서는 감전 교대여. 왜냐하면 징계를 할 필요가 없죠. 징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특수경비업자가, 시설주가. 여기서는 청원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경비업자, 관할 서장, 시도경찰청장이 배치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다. 자, 이건 또 임용 배치 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게 좀 청원주 서류가 외우기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시냐? 명부 일상 순탄 배장 봉징 신규직 급여. 명부 일상 순탄 배장 봉지 신규직 급여 이렇게 외우시고요. 경비법에서는 일상 순탄 배장 뭐 근무 일지 또는 뭐 근무 상황부, 순찰 일지, 또 탄약, 무기 탄약, 출납 일지, 배치, 경비 배치도 또 장비 사용 카드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감전 교대요. 감전 교대는 뭐 감독이겠죠. 감독. 그리고 또 전출입 관련된 거, 또 교대, 뭐 교체라든지 아니면 대여, 무기 탄약 대여. 이거를 누가 한다? 시도 경찰청장이 한다. 감전 교대요. 잠시만요.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외우시고요. 규정에 따른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경찰 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관할 경찰 관서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이 서류도 제가 또 그림판으로 같이 써볼까요, 한번? 서류도 제가 두문을 좀 외우기 쉽게 안 들어놨어요. 그래서 쓰실 때 다 지우고. 자, 창경법과 이제 경비법에서 누구누구 나오죠? 청원주, 서장, 시도 경찰청장. 경비법에서는 또 누가 나오죠? 시설주, 관할 경찰 관서장 이렇게 쓰시고요. 명부 일상 순탄 배장 봉징 신규직 급여 이렇게 쓰시고, 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전 교대여 요구서. 너 못 쓰는 건데 그냥 따라 쓰세요. 일단 쓰셔야 돼요. 알겠죠? 얘는
임용, 배치, 승인전. 이게 순서대로 짬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각 권한을 알게 되면서 이 두문 자체가 권한과 관련된 서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두문만 말씀해 드려도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테고요. 경비법에서는 일상, 순탄, 배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또 얘는 교대여 요구서, 교대여 요구서까지 까지 나옵니다. 이러면 좀 외우기 쉽죠? 두문도. 두문도 다 외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 요구서 죄송합니다. 요구서는 없네요. 징계 요구서기 때문에 징계 요구서기 때문에 이거를 감전교대어로 따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독일지와 전출일지에 뭐 관련돼서 감전교대어 요구서는 징계 요구서기 때문에 없습니다. 특수경비한테 징계를 요청할 수가 없겠죠. 관할 경찰관서장이. 포참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포참을 수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한테. 그래서 공적상과 5등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읽으면은 바로 와닿아요. 성실히 직무 수행해서 근무 성적이 탁월해서 뭐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히 공적 세우면은 공적상 주자. 5등상은 교육 성적이 우수할 때 주자. 우수할 때. 감독자의 지정.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숫자 딱 해서 다음 중 뭐 대장 몇 명, 관장 몇 명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하는 표를 기준을 외워버리면은 금방 맞추거든요.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고요. 차원경찰 중 경력이 많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감독자로 지정하여 선정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또 외우기 쉽게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9명을 외우세요. 기준이 9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1, 2, 3, 1, 3, 4. 좀 외우기 쉽죠? 1, 2, 3, 1, 3, 4 쓰고요. 9까지 외웠잖아요. 10에서 29, 30까지 안 가는구나 하고요. 얘는 3에서 4로 끝나니까 30, 40 쓰고요. 또 40 다음에 41부터 60 다음에 61 다음에 120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1, 2, 6, 1, 4, 12. 자,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죠? 아시면 다행이고 모른다면은 지금 같이 다시 써보면 돼요. 제가 외우는 방법인데 일단 조장, 반장, 대장 쓰면 되겠죠? 조장, 반장. 자, 죄송합니다. 대장, 반장, 조장 이렇게 쓰고요. 근무 인원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표를 그대로 쓰자고요. 1 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1, 2에서 3. 얘는요. 1인데 한 명씩 늘어난다 했죠. 얘는 1에서 4. 해서 얘가 9인 건 9명 이하인 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보세요. 얘 1, 3, 4. 30에서 40을 일단 먼저 쓰세요. 기준이 얘를 잡으면 쉽거든요. 30에서 40 쓰면은 여기는 당연히 4일 60, 4일에서 60 60에서 61에서 120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장이 한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1, 4, 6 1, 4, 6으로 가고요. 1, 8 죄송합니다. 1, 4, 6이 아니라 1, 6이겠네. 1, 6 1, 2, 6으로 가고요. 쓸게요. 그냥 이 펜으로 쓰는 게 낫겠다. 1, 2 1, 2 1, 2 6 1, 4 12 그럼 이 포인트를 마지막 거 1, 4, 12 1, 4, 12 1, 4, 12 하고 얘는 절반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12만 써도 됩니다. 하고 얘는 10에서 29 쓰기 쉽죠? 예. 그럼 다시 포인트만 다 해서 더 금방 써볼까요? 다시 해서 자 근무인원도 안 쓰고 대장, 반장, 조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 9명 스타트해서 조장 1명 쓸 테고 얘는 뭐 10에서 29인데 얘는 헷갈릴 테니까 처음 쓸 때는 저는 기억이 나지만 여러분들 처음 보잖아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얘부터 1에서 2 또는 3 얘는 1에서 3 4 여기서 멈칫해야 돼요. 멈칫하고 3, 4 맞아 얘는 30에서 40이야 이렇게 쓰시고요. 쓰시고 나머지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내려가는데 얘는 무언가가 있더라
뭔가 있는데 대장은 한 명이더라. 쓰고 밑에 거에 얘가 140이야. 얘가 140이야. 그럼 얘는 절반이라 그랬는데 그럼 얘는 126이겠다. 얘는 126이고 얘가 또 6으로 끝나네. 그럼 얘는 41에서 60. 그럼 얘는 또 61에서 120까지겠구나. 하면 다 썼죠? 자, 이렇게 하면은 조장, 반장, 대장 표를 다 외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얘는 당연히 10에서 29까지 쓰고, 이런 거 비슷한 게 또 뭐 있냐? 얘는 다 싹 다 앞에가 시작이 뭐 이하, 이상 이런 거거든요. 이상, 이하, 9인 이하, 30인 이상, 40인 이하. 자, 그러면 우리 청경차를 30인 배치한다고 할게요. 30인. 그러면은 감독권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반장 1명, 그리고 조장을 3명에서 4명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하고요. 뭐 대장 1명, 반장을 3명에서 4명 지정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겠죠? 자,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청경차를 15명 배치할 때에는 구성 인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반장은 1명으로 하고 조장은 2명 또는 3명으로 한다. 뭐 2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랑 비슷한 게 우리 또 짬에 따른, 연식에 따른, 경력에 따른 구분 있잖아요. 국가직, 지방직, 중앙경찰. 순, 장, 사, 위 외운 게 있는데 이거는 15년 미만, 얘는 15년 이상, 23년 미만, 얘는 23년 이상, 30년 미만, 얘는 30년 이상. 이렇게 해서 또 뭐 청원경찰로서 16년 근무한 사람은 국가 지방직 청원경찰의 경우 경장의 임금을 받는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외웠고요. 경비전화의 가설이라고 해서 경비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서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해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는 과태료는 누가 하냐? 얘는 서장이에요. 경비법에서는 시도 경찰청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서장이 한다. 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때는 좀 웃기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우리 과태료로 다시 가볼까요? 이게 왜 웃기고 왜 재밌냐면은 잘 봐요. 가면은 우리 시도 경찰청장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은 경비법으로 청원경찰법 위로 가시면은 보세요. 시도 경찰청장이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이렇게 뭐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또 시도 경찰청장이 부가 징수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 밑으로 가면 시행 규칙으로 가보니까 아니 시도 경찰청장이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서장이 과태료 부과를 관리하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안에는 왜 서장이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지? 자, 일단 청장이 하기에는 시도 청장이 하기에는 양이 많다. 하나하나 다 쓸 수 없다. 이렇게 외우면은 50점짜리 정답이 되겠고요. 이게 감독으로 가게 되면은 감독의 권한의 위임으로 가게 되면은 지감, 임용, 배치, 과부 이거는 시도 경찰청장이 경찰서장한테 위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위임한다. 위임을 해서 시행규칙에 가보니까 청원경찰법에서는 시도 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중 감경이 가능하다 했는데 시행규칙에 가보니까 서장이 하더라. 예. 경법법에 가면은 이게 아마도 어디 갔죠? 경법법도 마지막에 나올 텐데 예. 아이고. 경법법에는 따로 나오지 않네요. 경법법에서는 서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배치 관련돼서도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우리 배치 관련은 누가 한다 했죠? 관할 경찰 관서장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법법에서는 이 과태료 관련돼서는 서장도 등장하는구나.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만 나오는구나. 근데 시행규칙 가보니까 이제 서장이 다 하더라까지 알면은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부과한다고만 나와 있네요. 예,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청장 또는 관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네, 이렇게까지 권자를 다 외우면 좋지만 특징을 하나하나 잡아줄 때 메모를 한다든지 느낌만, 권한만 떠올리면 좀 외울 수 있게끔 하면 좋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청원경찰법까지 해서 이론은 다 끝났습니다. 이론은 다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과목 뭐 청원경찰 공채를 준비하신다면은 뭐 민간 경비론을 준비하시면 되겠고
경비수사를 준비하시면은 경호학을 준비하면 되겠죠. 21년도 경비법 처형경찰법 과목은 이 영상으로 해서 기본 이론은 끝이고요. 이제 다음에 차차 기출문제집 우리 짬비가 이렇게 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골라내더라 해서 풀이를 한번 쓸 거고요. 또 서브노트도 뭐 한 강이나 두 강짜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서브노트에 시간 안 뺏기도록 암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시간을 안 뺏기도록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30분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또 잡소리가 늘었는데 청해법 이거 3강만에 끝났다고 해도 다 넣을 거 다 넣었고 이 경비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좀 영상이 짧았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빼트린 거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되니까 꼭 반복 잘 하시고 느낌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경호학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